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또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과 여러 대사 활동을 담당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면역을 담당하는 항원과 소화 효소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기 때문이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취약해지고 당뇨병, 비만, 만성질환 등이 생길 위험도 점점 더 커집니다. 한국 식품 커뮤니케이션 포럼 자료에 따르면 단백질 권장량의 75% 미만을 섭취하는 사람은 단백질을 적정량 먹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24%나 높았다고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 곳곳에 이상이 생기는데 이를 잘 알아차려야 건강이 악화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이어트를 할 때 칼로리를 줄이는 데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해지겠죠. 단백질은 손상 입은 근육을 수리하고 더욱 탄탄해지도록 돕습니다. 또한 허기짐을 줄이고 혈당 수치를 안정화하며 건강한 머리카락과 손톱이 자라나는 데도 기여하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요소입니다. 단백질 섭취에는 요령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20에서 30g의 단백질만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는 매 끼니에 분산해서 먹는 편이 영양 성분을 흡수하는데 보다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런 단백질 1일 섭취 권장량은 체중 1kg당 0.8g으로 예를 들어서 자신의 체중이 60kg이라면 48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을 때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바로 잦은 공복감입니다. 단백질은 식욕을 조절하고 더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끼도록 해주는데요. 탄수화물은 단백질보다 소화가 빠르기 때문에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를 하면 빨리 허기지기 시작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는 충분한 만족감을 주지 못해 달달한 군것질이나 기름진 음식을 찾게 만듭니다. 생선이나 기름기가 적은 육류, 닭가슴살 혹은 순수 식물성 단백질도 좋습니다. 매 끼니 이런 단백질 식품을 포함한 식단을 구성하면 단 것을 찾는 빈도가 줄어들게 되겠죠. 단백질 40, 지방 30, 탄수화물 30% 정도의 비율로 식단을 구성하시면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단백질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또 다른 증상, 바로 운동을 해도 복부가 물렁물렁해진대요. 평평하면서도 탄탄한 복부가 부러워서 운동을 열심히 하지만 살이 빠지는 것 같으면서도 탄력은 부족하고 근육은 안 생기는 것 같고 이렇게 느끼신다면 단백질 섭취 부족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손실된 근섬유를 회복하고 탄탄해지도록 만들려면 운동 후에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그랬나? 아무리 운동을 해도요, 근육이 안 생겨요. 저도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칼로리를 줄이는 데만 신경을 쓰고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연료를 충전하는 데 등하시하면 살을 빼도 자신이 기대한 것만큼 근사한 체형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운동한 후에 거한 식사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견과류, 콩류, 달걀 등을 간단하게 간식처럼 먹으시면 됩니다. 달걀은 하나, 견과류는 30g 정도 먹으면 6g 정도가량의 단백질이 우리 몸에 저장됩니다. 이런 단백질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또 다른 증상, 바로 피로하고 우울감입니다. 단백질은 적게 먹고 탄수화물 중심으로 식사를 하면 쉽게 졸음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해지는 브레인 포그, 뇌 안개라고 하죠. 이런 브레인 포그에 이르러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빈혈을 부르는 철분도 극심한 피로 원인이 되는데 소고기나 콩처럼 철분이 풍부하면서도 단백질 함량 역시 높은 음식들이 있으니 이러한 음식을 통해 피로를 더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생성을 돕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우울감이 커지거나 기분이 오락가락 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단백질 섭취는 몸과 정신 건강을 함께 개선하기 때문에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더라도 항상 이 같은 영양분을 고려한 식단을 짜셔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또 생기는 증상, 피부가 푸석푸석해집니다. 다이어트한 몸이 더욱 돋보이려면 피부가 매끈하고 윤기가 흐르는 느낌이 나야 하죠? 푸석푸석하고 칙칙하면 역시 다이어트로 살을 뺀 결과물이 생각만큼 만족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단백질은 머리카락과 손톱, 피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조하고 거칠거칠한 피부를 좀 더 건강해 보이도록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 기간에 단백질이 부족해 머리카락이 얇아지거나 많이 빠지거나 탈모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통해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왜 남자분들 탈모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저는 39살인데 벌써부터 머리카락이 좀 많이 좀 적어지고 숱도 적어지고 얇아지고 이마가 점점 더 넓어지는 게 딱 보여요. 그래서 저도 콩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콩 먹으면 머리카락 자라난대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단백질이 어떤 음식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운동하실 때 닭가슴살만 딱 드시는 분들 보셨죠? 그 배우 이병헌도 몸을 어떻게 만들었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닭가슴살 위주로 먹으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수 비 같은 경우는 헐리우드 영화 주연 시절에 체지방을 0%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단백질이 많은 닭가슴살 위주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예능 프로에 나오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음식 맛집 다니는 그런 프로에 비가 출연을 했는데 거기서 자기가 싸운 닭가슴살을 좀 섞어 먹겠다고 이렇게 섞어 먹더라고요. 그렇게 닭가슴살이 단백질에 좋은가 봐요. 이런 닭가슴살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 비율이 높고 가격도 다른 육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효율적이에요. 하지만 닭가슴살만 먹으면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와 함께 곁들여서 먹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단백질 하면 뭐죠? 그렇죠. 소고기죠. 소고기, 그리고 돼지고기 뒷다리살에도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가라. 이런 말이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고기잖아요.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고기는 언제나 옳다. 이런 소고기와 돼지고기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우리와 멀리 떨어져야 했던 이유가 바로 높은 포화지방 때문이에요. 그죠? 고기에는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방이 적은 고기만 찾고 싶다. 그런 분들은 소고기 우둔살, 사태살, 홍두깨살, 토시살, 그리고 돼지 앞다리, 뒷다리살은 단백질 비율이 높고 지방이 적기 때문에 좋은 단백질 식품이에요. 또 생선류에는 연어에도 많이 들어있대요. 그리고 참치캔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기름을 꼭 뺀 참치캔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치는 통조림으로 편하게 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와 DHA도 풍부해요. 또 참치는 장점이 통조림으로 섭취해도 영양분이나 성분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기름이 엄청 많죠? 통조림에 있는 기름은 꼭 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징어에도 많이 들어있고 계란에도 많이 당연히 들어있고요. 아시죠? 운동하시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계란 흰자 필수라는 거. 이렇게 계란 흰자를 운동하는 분들이 즐겨 드시는 이유는 계란 흰자는요, 거의 다 단백질로 되어 있대요. 그런데 노른자는 단백질보다 지방의 함유량이 더 많아서 빼고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노른자에 있는 레시틴이란 성분은 콜레스테롤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고 지방을 직접 분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개 정도는 계란 노른자도 드셔도 돼요. 저는 항상 계란 후라이 하면 노른자만 쏙 빼먹었거든요. 앞으로는 흰자도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힐링 가족 여러분들도 노른자, 흰자 가릴 것 없이 골고루 드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머리카락 많이 날려면 뭐 먹으라고 그랬죠? 콩. 주위 사람들이 밥 먹을 때 맨날 저한테 놀려요. 야, 너 콩 많이 먹어. 그래야 이마 다시 자라나지. 맨날 그래요. 이런 콩에는 단백질 함량이 40% 정도로 높고 몸에 좋은 지방인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 흡수율은 고기 단백질에 비해 조금 떨어진다고 해요.
생으로 먹는 콩은 거의 소화가 되지 않으니 조리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죠? 생콩은 굉장히 딱딱하죠? 이런 콩은 볶으면 60%, 삶으면 70%, 콩가루는 83%, 두부에는 무려 95%까지 조리해서 먹는 게 소화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두부도 콩으로 만든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두부가 인기가 또 좋은 거고요. 자, 이렇게 단백질이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또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런 단백질을 어느 것을 섭취해야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힐링 가족 여러분들도 단백질 식사 매일매일 잘 챙겨 드시고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힐링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